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2016년 신세계 플랫폼인 스타콤과 협업해 HM손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는데요. 손흥민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해서 화제가 됐었죠. 그런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아시아 최초 골든부츠를 차지한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NOS7이라는 문구가 적힌 흰색 셔츠를 입고 있어 눈길이 쏠렸습니다. 특허청 특허정보 서비스 키프리스에 검색하여 확인해본 결과 NOS7은 의류 신발 모자를 포함해 15가지 상표권을 출원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축구 실력만큼 뛰어난 패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손흥민은 공유, 류준열, 최우식 등 톱스타들의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위상을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시즌이 끝나고 공항에 입국할 때마다 공항 패션이 화제가 될 정도죠.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갖기 전부터 볼보, 하나금융, CJ제일제당, 농심, 빙그레, 코카콜라, 태그오이어, SK텔레콤, TS샴푸, 질레트, 바디프렌드 등 다양한 분야의 광고 모델로 활약해왔고 지난 2월부터는 글로벌 맥주회사 타이거 맥주의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기업에서 손흥민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이유는 손흥민이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광고 효과가 이미 증명된 바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빙그레는 아이스크림 신제품 슈퍼콘으로 손흥민과 6개월 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슈퍼콘 매출이 전년 대비 80%가량 껑충 뛰었다고 하죠. 이 광고에서 손흥민이 춤추는 장면은 영국 매체 더선에도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탈모 샴푸 전문기업 TS트릴리온의 TS샴푸는 손흥민 토트넘 경기 직관가자 이벤트를 진행한 뒤 접속자가 폭주해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도 손흥민을 통한 스포츠 마케팅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손흥민의 하나금융 유튜브 영상은 공개 당시 한 달 만에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광고를 많이 찍어서 도대체 훈련은 언제 하냐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손흥민의 광고 촬영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붙인 특별한 조건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장면은 손흥민이 촬영장에 도착하기 전에 대역으로 채우고 실제 촬영은 테이크 2번 정도로 마친다고 합니다. 물론 손흥민은 촬영장에서 농담을 하며 편안하게 촬영을 하지만 촬영 자체는 최소한의 시간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는 축구에 집중해야 하는 아들이 촬영에 오랜 시간 소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손흥정 씨의 조치라고 합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는데요. 국내외의 경제적 파급력은 2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브랜드가 출시된다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아직 공식 론칭 전이지만 패션 관계자들은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까지 차지하면서 주목도가 가장 높은 상황인 만큼 브랜드 성공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고 하죠. 이 같은 손흥민의 브랜드 출시는 세계 유명 축구 선수들의 런칭 흐름과 이어지는데요. 이는 네이마르, 호날두, 메시와 같이 세계적인 슈퍼스타 반열에 올라갔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치만 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동대문 야시장을 방문한 누리꾼은 가판에 진열돼 있는 NOS7 티셔츠를 발견해 커뮤니티에 공유했는데요. 해당 티셔츠에는 NOS7 로고와 함께 손흥민 공항 패션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아직 정식 제품이 출시되기도 전인데 말이죠. 정식 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짝퉁이 먼저 시장에 풀려버린 것입니다. 서울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 인근에는 100개 넘는 노란 천막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요. 이른바 짝퉁의 메카로 불리는 세비시장입니다. 이곳은 옷과 시계, 향수, 모자, 신발 등 다양한 상품들이 들어서 있죠. 롤렉스나 서브마리너 같은 명품 시계도 1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르메스, 구찌, 샤넬 등의 명품백은 2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가품들은 중국 등에서 들여와서 진품 가품을 구별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기술력이 좋은 국내 생산 업체들도 짝퉁 업계에 뛰어들면서 진품과 가품이 구별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하죠. 가품이 백화점까지 유통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집중 단속에 나선 서울시는 200억 원 상당의 가품들을 압수하고 121명의 상표법 위반 사범들을 입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짝퉁 사업은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상인들이 가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대문의 짝퉁 NOS7의 사진을 본 누리꾼들도 정품보다 짝퉁이 먼저 풀려버렸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가품의 등장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명품 브랜드의 경우는 유명 신제품 출시 전부터 가품이 먼저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 일이죠. 브랜드가 정식으로 론칭하기 전부터 해당 브랜드 가품이 생산된다는 것은 그만큼 손흥민 선수와 그의 브랜드에 대중들의 많은 관심이 형성돼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의 브랜드 NOS7은 첫 오프라인 유통으로 신세계와 손을 잡았는데요. 신세계 백화점의 편집샵에 입점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HM손 론칭 당시 신세계 플랫폼인 쓱닷컴과의 인연이 이번 협업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와 협업을 하는데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포르투갈의 호날두 선수도 자신의 이름 이니셜과 등번호를 딴 CR7 브랜드를 론칭했었죠. 우리나라에선 날강도 사건으로 이미지가 안 좋아졌는데요. 손흥민 선수도 롤모델이 누구냐는 질문에 호날두 선수를 지목하는 등 세계 최정상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메시 또한 남성복 브랜드를 런칭하며 패션 사업가의 도전장을 내밀었죠. 그의 이름을 딴 메시는 여러 브랜드와 콜라보 작업을 하고 자신이 모델로 직접 나서 활동하는 등 대중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네이마르, 질라탄 등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은 거의 자신만의 브랜드가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프리미어리그는 세계에서 열광하는 다양한 팬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면 엄청난 부와 명예가 따라오지만 성적이 부진하다면 유니폼팔이라는 비아냥을 사기도 하죠. 아시아 시장에서 아시아 선수가 진출한 팀의 유니폼 판매량과 인기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영입되는 아시아 선수들이 종종 있죠. 그 대표적인 예는 중국 선수들입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구단들이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14억 인구의 중국인들에게 유니폼을 팔기 위해 실력이 부족해도 선수를 영입하는 일이 생기고 있죠. 이 밖에도 중국의 중국 춘절을 겨냥해 만든 빨간색 바탕에 검은색 용무늬가 그려진 유니폼을 입고 몸을 푸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폼 파리로 영입된 선수들은 아시아 투어 때에만 경기에서 나서고 정작 본 리그 때엔 벤치에 앉아있는 신세죠. 대표적으로 중국 언론이 그렇게 자랑하는 축구 스타 동팡저우 등이 유럽리그에서 제대로 자리도 잡지 못하면 유니폼 판매용이라는 조롱을 듣기도 했습니다. 14억 인구에서 어쩜 그렇게 축구를 못하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2015년 축구로 세계 최고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중국은 외국 선수들을 중국으로 귀화시키는 이른바 귀화작전을 펼쳤는데요. 애국 쉼없이 돈으로 매수된 선수들은 중국화되기 시작했고 잘하던 귀화 선수들은 하향평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1명의 외국 선수들이 귀화해서 활약했지만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일찌감치 탈락이 확정되는 등 중국화돼버린 귀화 선수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근 각종 불미스러운 일로 중국 국가대표팀의 공격을 이끄는 상도마차인 알랑 카르발류와 엘케손이 가족들과 함께 브라질로 향하는 등 대부분의 선수들이 모국으로 돌아가면서 수년간 노력해온 귀화작전이 중국 축구의 노화를 불러왔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모든 선수가 중국 대표팀을 이탈해 지금은 귀화 선수 3명만 남아있다고 하네요. 엄청난 돈을 들여 세계적인 명장 감독들을 모셔와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요. 도망치듯 중국을 떠난 리피 감독은 안타까워 보이기까지 했었죠. 2002년 대한민국 4강 신화를 만들어낸 명장 히딩크 감독도 중국 올림픽 대표 감독직에서 경질되는 등 중국 축구는 명장들의 무덤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 축구 얘기라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중국에게 손흥민의 득점왕 등극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마지막 골 들어갈 때 진짜 울었다. 대단하다. 아시아에서도 최고의 선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한국에 이렇게 대단한 축구 선수가 있다는 게 너무 부럽다 등 축하를 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우레이를 비교하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하던 중국의 누리꾼들도 부끄러우니까 더 이상 비교하지 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